안녕하세요. 시대인재 강사 남궁민수입니다. 고2 학생들을 위한 여름방학 과목별 학습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수학원 이미 진행했죠. 1학기 내신 때 포함됐던 지수로그 삼각함수. 삼각함수가 가장 어렵죠. 여기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친구들은 기말 끝나고 나서 약간 기간을 통해서 조금 복습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수능 공통 과목입니다. 수학2와는 연계가 없습니다. 수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기 때는 좀 새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미적분과는 간접 연계입니다.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이런 단원들을 모르면은 미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식을, 수학원의 높은 지식을 미적분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수학2 같은 경우는 한번 보죠. 단원이 미분적분이야. 함수의 극한 연속이 미분적분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고요. 그리고 킬러 문항이 최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2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학습을 해야 하고요. 미적분과 직접 연계겠죠. 미분과 적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학2와 수원2가 둘 다 미적분에 중요하긴 하지만 수2를 더 잘해야 미적분이 탄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입니다. 여기에 비율이 있죠. 이 비율은 이번 6월 모의고사 응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확률과 통계가 이 정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얘가 아직 평가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광주교육청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한 그 비율인데요. 광주 학생들 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과 학생들 한 절반 이상 정도 되는 거죠. 자, 일부 학교는 이과에서 아예 안 합니다. 안 하고요. 기하와 다른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신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는 내신 난이도가 좀 낮죠. 수험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과는 선택할 이유가 수능에서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기하예요. 기하는 7.2%의 학생들이 선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죠. 누구보다? 미적분보다. 절대평가 과목이고 내신 받기는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수능에서 내가 기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학종 안 됩니다. 논술 안 돼요. 논술 되는 학교들도 있긴 있지만 매우 적어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학종 같은 경우는 3학년 내신을 다 날리는 거죠. 미적분 내신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미적분보다 학습량은 훨씬 적기 때문에 이과 중위권 학생,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과 중위권은 기하를 수능에 선택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적분, 대다수 이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죠. 내신 등급은 받기 어렵습니다. 왜? 이과끼리의 경쟁이에요. 과학 등급 받기 어려웠죠.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 내신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학년 내신을 잘 보시면요. 대부분 다 절대평가예요. 그 중에 상대평가가 미적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과거 수능 기출 난이도는 최상이에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미적분은 공부를 조금 많이 해야 합니다. 기하보다는. 수원2가 탄탄해야 학습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다음은 6월 평가원 채점 결과. 이번에 고3들이 본 채점 결과입니다. 물론 이거는 EBS에서 발표한 등급 컷 그대로 가져왔고요. 지금 미적분이 우리 상대적으로 등급 컷이 낮죠. 지금 82점입니다. 확통은 높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확통의 난이도가 낮은 거죠. 선택 과목 확통이. 좀 쉬우니까 좀 적게 틀려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혹시 문과 학생들이 나 확통 말고 미적이나 기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원2를 다 맞을 실력이 되는 친구들은 바꾸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다 맞는 친구들. 다 못 맞으면 확률과 통계 다 맞으면 돼요. 그렇게 큰 손해 없어요. 알겠죠? 극상위권 대상으로는 기하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다. 근데 대부분 문과 애들은 확통하시면 되고요. 이과 친구들은 미적하시면 됩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 한번 볼까요?
자, 다음에 논술입니다. 논술에서 이제 과목별 반영. 우리 기하만 반영 없습니다. 미적 기하 선택하는 학교 하나 있었거든요. 뭐 너무 하나니까 그냥 뺐어요. 자, 미적 확통 기하 모두 반영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기하는 학습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미적분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기하나 확통 금방 하니까. 근데 미적분은 금방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술까지 우리가 꼭 생각하는 친구들, 정시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미적분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제 수업 특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강의 시간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실전 테스트를 봅니다. 네, 물론 이제 기본 수업 같은 경우는 실전 테스트를 보긴 보지만 많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부족한 거를 채울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에서 개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이거는 실력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개념 비중이 높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빡빡한 수업이에요. 어려운 과제를 미리 풀어주는 수업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야, 질문 번호 불러 칠판에 쭉 쓰고 풀어주고 이런 건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 숙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수업 시간에 같이 풀고요. 그게 과제로 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생들 워크북 채점 결과가 한 문제 다 틀렸다. 이거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풀이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수업 교재. 이번에 미적분 우리 기본 수업 교재 표지입니다. 이쁘죠? 네, 그냥 디자인을 자랑하려고 넣어놓은 게 아니고 교재 자체는 수업 교재와 워크북을 분리되어 놨습니다. 분리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는 워크북을 다 걷어서 그걸 과제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수업 교재는 교과서 기반으로 꼼꼼한 개념 정리예요. 절대 오개념 없고요. 빈 개념 없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증명 기반 심화 개념 학습을 합니다. 실력이나 심화 수업에서는 이건 이렇게 풀면 돼. 이런 요령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증명을 싹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지로 제시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수업 회차별로 정해진 숙제 양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재가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수업 교재 1장이 첫날 하는 양이에요. 워크북 1장이 그냥 첫날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몇 번까지, 몇 쪽까지 이렇게 뭐 얘기할 필요가 없도록 교재가 만들어져 있고요. 수업 교재 보시면은 주요 개념들이 적혀 있고요. 이렇게 필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수업 내용이 이렇게 증명하는 이런 개념들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풀이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풀이를 해주죠.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도 가장 빠르고 쾌적한 풀이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교재 워크북의 장점 중에 하나가 유형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기본 수업을 들을 때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거죠. 센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 다 떠먹여 주는 겁니다. 위에 이렇게 푸는 거지 따라서 풀어봐 따라서 풀어봐. 그랬을 때 그게 과연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느냐? 시험지는 유형별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어떤 유형인지 본인이 판단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별로 교재를 분류를 하였고요. 교재 구성은 기본 수업은 교과서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EBS나 모의기출, 주요 문항들, 최근 기출까지 다 포함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의기출들이 이미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내신에 자주 나오는 문제를 제가 나름 엄선해서 워크북을 구성하였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기본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들, 아주 단순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형 문제는 우리 흔히 이제 문제집에서나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뭐 B단계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력은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념 노트를
강제로 쓰게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제가 확인을 하고요. 그럼 개념 노트가 뭐나? 그럼 수업 시간에 정리한 개념들이 있겠죠. 그 정리한 개념 혹시 놓친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필기 노트도 다 제공됩니다. 수업 끝나고 바로 볼 수 있게 제공되고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본인 노트에 정리해온 것들을 매 시간 확인합니다. 그래서 개념 노트 안 쓴 친구들은 제가 잔소리 많이 하고요. 특강에서 우리 워크북 같은 경우는 다 조교가 채점합니다. 답 없이 나간 다음에 조교가 채점하고요. 요즘 이제 그 아주 핫한 콴머라는 그런 어플로 답을 다 찾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그러지 마시고 답을 꼭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요청하면 답지를 미리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학생들이 답 푼 거 확인하고 하려면 아무래도 답 없이 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답 없이 나가고 조교가 다 채점해서 당일 틀린 문제를 모아서 배부를 합니다. 그럼 그 배부한 것들 당연히 다음날 검사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비대면 수업 중요하죠.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열이 난다. 좀 피곤하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 집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라이브로. 어떻게 진행하냐고, 자, 현장과 같이 동일하게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고화질, 깨끗한 음질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꼼꼼한 과제 확인, 당연히 다 찍어서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 보통 이 라이브로 듣는 친구들요, 숙제 안 했을 때 꼭 라이브 듣는다 해요. 제가 전화는 뭐 제가 안 하고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전화하죠. 확인하고 물어보죠. 못했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집에서 라이브 듣는 경우는 어머님들이 한 번씩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오답 노트도 당연히 똑같이 제공되고요. 온라인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제공해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제 유튜브 화면을 캡처한 거고요. 이 정도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별로 며칠 오답 노트에서 매번 클래스룸에 자료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듣는 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똑같다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듣고 중간에 뭐 먹을 것도 먹고 이렇게 보는 게 더 좋다고 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클리닉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저는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우리 고정된 장소에서 클리닉을 합니다. 뭐 학생들이 찾아 헤매고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장님과 전문 조교 선생님들이 붙어서 질문을 받아줄 거고요. 제가 또 직접 클리닉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에게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정해진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이따 안내 드릴 거고. 그래서 이 성취도 낮은 학생들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 스터디 카페를 열었습니다. 자, 클리닉 운영 시간 월화목금 2시 5시 오후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화목토의 수업을 특강을 듣는 친구들은 이제 월금에 좀 많이 오는 게 제일 좋겠고요. 우리 화목의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고정된 시간을 정하고 매번 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클리닉 받는 시간이 수토 10시에서 1시이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한 친구들인 경우는 이 시간을 비워놓고 어머님들이 항상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방학 강좌 안내입니다. 처음에는 수학도 심합니다. 어려워요. 실력이 아니고 심화 특강인데요. 기본을 확실하게 학습한 학생, 아니면 이제 뭐 대치동에서 실력 수업을 들었던 학생, 그런 학생들 대상이고, 일반고 내신 3등급 이내 정도 학생들이 들었을 때 효율을 냅니다. 뭐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4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기본 수업을 또 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교과 개념을 충실하고 빠르게 정리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풀이 수업이 아닙니다. 증명을 기반으로 심화 개념을 다 정리하고요. 이 모의기출이나 내신에 킬러 문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다수라고 얘기하면 한 회차당
10문제씩 킬러 문제가 나가요. 그럼 우리가 8번 수업이니까 총 80문제의 킬러 문항을 다루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킬러에서도 아주 어려웠던 게 있고 정답률 2%짜리도 있겠지만 정답률 뭐 한 10%대, 12%대 그 정도 문제들이 이제 킬러 문항에 포함이 되는 거죠. 워크북은 30, 20, 10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기본 유형은 센 정도의 수준. 이거는 4점 문제. 4점 문제. 그리고 이 심화가 킬러 문항이 되겠습니다. 테스트는 매시간 실제 내신 기출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했던 이 킬러 문제들을 아주 단순하게 숫자만 바꿔서 학생들이 다시 풀어서 소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변형 문항들을 넣습니다. 1, 4회는 중간고사, 5, 8회는 기말고사 범위로 실제 시험을 보고요. 성취도 부족 시 당연히 클리닉에 꼭 와야 합니다. 자, 미적분 기본 특강. 자, 미적분은 어떤 친구들에게 맞냐? 수원, 수투는 학습을 했었어야 합니다. 수원 했겠죠? 수투도 기억이 나야 합니다. 제 기준은 최소 겨울방학 때 수학2를 학습한 학생들이 미적분 기본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겨울 때 수학2를 안 했던 학생들은 절대로 미적분을 듣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수학2만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교과 개념을 충실하게 다 정리하고 교과서에 있는 모든 증명을 하고요. 수능 킬러는 다 쓰면 안 되겠죠. 기본 수업인데 일부 한 수업당 한두 문제 정도 구경하는 수준으로 이 킬러 문항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수능에 뭐가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요. 워크북은 20, 30, 10 해서 이제 기본 문제 정말 쉬운 문제, 쉬운 3점 문제가 되겠고요. 유형 문제는 좀 쉬운 4점, 어려운 3점 정도가 있겠고요. 실력은 어려운 4점 문제, 그리고 킬러 아주 약간 이렇게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2차 시부터는 누적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 테스트를 볼 때는 저와 조교쌤이 다 붙어갖고 못 풀고 있으면 옆에서 도와줍니다. 시험을 풀 수 있게끔. 그래서 성취도 낮은 학생들은 어쨌든 시험 시간에 좀 이해해서 성취도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이지 실력을 뭐 평가한다. 그렇게는 보기가 조금 힘들죠.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야 뭐 이제 실력 연습, 그러니까 실력 평가하는 게 되겠지만 이제 좀 부족한 학생들은 옆에서 다 메이크업을 해준다. 그럴 수밖에 없다. 미적분 기본 수업이라서요. 자, 성취도 부족 시 클리닉은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가 참여하라고 유도를 하겠죠. 이제 고2 정규반 안내가 되겠습니다. 아까 오타였어요. 고2예요. 자, 우리 화목 6시에서 10시 수업을 하고요. 이 미적분은 그러니까 저희 고2 정규반은 미적분 실력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다 정리를 하긴 하고요. 증명 기반으로 심화 개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EBS 문항 중 엄선해서 워크북을 구성하였고요. 이 수업의 목표는 고3 때 넘어가서 겨울 때 미적분 어려운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충분한 실력을 쌓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대치동에 있는 많은 대형 수업들이 미적분 수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듣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그때 따라가고 이제 수능대 안정적인 1등급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미적분 실력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적분 하는 동안 저희가 이제 수학2 중간 기말 시험지들은 계속 주면서 연습을 시킬 거고요. 워크북 구성은 30, 20, 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종료 후 클리닉이 매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 수능 킬러 문제들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한 2-3문항 정도 있다. 절대 다수는 아닙니다. 어차피 절대 다수로 킬러를 구성을 하면 학생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 문제, 2-3문제 정도 매 시간 풀이하는 그 정도의 실력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 연락처입니다. 혹시 상담이 필요로 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문자 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